반갑습니다. 교육부 오재경 교무입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인재발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 교화 현장에서 교우님들께서 교우님이 될 만한 학생, 청년들을 보내주시면 저희 교육부에서 신성의 훈련을 통해 전무 출신의 길을 안내하면서 잘 꼬시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교무님의 삶의 가치를 다 모르지만 제가 이제 교무가 되었다라는 점이 저는 늘 기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출가의 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의 3가지 조건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교무님들과 교도님들께서는 행복의 3가지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인터넷을 검색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요. 인간관계, 교육, 건강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어떤 일에 몰두할 것, 2번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3번째 어떤 꿈을 가질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을 카톡방에서 미리 본 동기 교무들은 2가지의 썰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법인사무국 김성덕 교무는 행복의 3가지 조건은 바로 신심, 공심, 공부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있으면 박수를 쳐주려고 했는데 없네요. 네, 아주 의외의 응답이었고 제 동기로서 아빠가 되더니 어른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보전산실 김도준 교무님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셋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들이 셋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도준 교무도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다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아들 셋은 행복임과 동시에 급히 노화되는 이유 3가지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 우리 정토님하고 장모님이 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과 죄스럽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복의 3가지 조건은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행복의 3가지 조건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직장인의 행복 수준 보고서에 나오는 행복 구성 3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정서입니다. 이 대답이 3등을 한 응답이고요. 둘째는 만족도입니다. 2등을 한 응답이고요. 셋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입니다. 1등을 한 응답은 가치였습니다. 이 직장인들, 즉 경제활동을 하는 어른들은 행복하려면 기쁨과 같은 정서가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성회를 진행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원의 밤을 진행을 하는데 소원을 이제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첫째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죠. 2번째는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대답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달리 어른들이 되면 돈, 직업이 다가 아니라 기쁨과 만족, 가치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을 이 행복 수준 보고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 수준 보고서에 나오는 행복 구성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행복의 조건, 정서라는 건데요. 이 정서는 느끼는 감정입니다. 살면서 기쁘고 즐겁다는 감정은 행복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됩니다. 슬프고 우울한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즐겁고 기쁜 일이 많았습니다. 태어나서 새돌이 될 때까지 모든 아이들은 효를 다한다라는 말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애들이 없었다면 제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웃을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했습니다. 물론 한 5년 후부터 저에게 닥쳐올 어려움이 좀 두렵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아이들로 인해서 기뻐서 행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행복의 조건 두 번째는 만족입니다. 만족이란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마음에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 욕심이 몇 배 이상이 된다라고 정신수양 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예화를 들으면 제가 결혼을 처음 하고 처음 15평 LH 아파트에 살 때는 내 집이 생겼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살다 보니까 너무 좁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25평인 이누빌라로 이사를 가려고 제가 이리교당 부경우 일대 재정산업부에 계시던 길사님께 문의를 드리니까 집 하나가 비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누빌라로 이사했는데 10평이 넓어지니까 마치 꼭 대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마음이. 그래서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쌍둥이가 둘째, 셋째가 태어나고 25평이 좁다고 느껴지기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어렵사리 35평 아파트 전세로 지금 이사를 갔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35평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죠. 아빠들이 왜 이렇게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애들이 조금 더 커지고 이제 뛰어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막 날아다니니까 또 집이 왜 이렇게 좁지? 예. 그리고 정토가 자꾸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 방 3개, 4개인 대로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집이 좁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 네. 욕심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간사한 인간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접한 뉴스에서 첫 번째로 자기 집이 있고 밥을 든든히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안 그러세요? 네, 그러시죠? 네. 이런 사람이 전 세계 7% 미만의 특권층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전 세계의 특권층에 해당되시죠? 네, 표정들이 아닌다고 얘기해요. 네. 네, 우리는 특권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족을 해야 행복합니다. 네. 세 번째 조건은 행복의 조건 세 번째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신성회를 진행하면서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돈이 다가 아니다. 가치와 보람이 있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데 목요법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람과 가치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본문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한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51장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대종사께서 동네 아이들 노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때 복균이라는 아이하고 두은이라는 아이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면서 대종사님께 해결을 해주라고 했답니다. 이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그래요. 저 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은이라는 아이가 너무 이제 억울하니까 환두라는 아이를 당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환두라는 아이를 증인으로 데려왔대요. 그래가지고 좀 증언을 해주라. 이 막대기가 내 거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환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이제 가리를 딱 내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저 어린 것들도 저에게 직접 이해가 있는 일에는 다투고 힘을 쓰지만 저에게 이해가 없는 일에는 별로 힘을 쓰지 아니하나니 자기의 이해를 떠나 남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어찌 많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자기의 이욕이나 권세를 떠나서 대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대중이 숭배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또한 마음이 투철하게 열린 사람은 대중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받들고 자기의 욕심을 떠나 대중을 위해 일하는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후로 신성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더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본문으로는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7장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는 이타에 있다. 즉 타인과 공정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가치와 보람에 대한 두 가지 본문을 더 말씀드리면 대산종사법어 공신편 20장에서 대산종사님께서 이 회상에 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 한번 하는 것이 수백 것 수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영겁에 물러나지 않을 사원을 세우고 이 회상을 떠나지 않겠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전무 출신 선진님들과 선배님들과 공심 있는 교도님들께서 교단의 일을 하시면서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본문을 찾았는데요. 대종경 선회로 은족 법족장 4절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공부 사업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나의 지도하는 바에 어긋남이 없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나를 주는 것 같이 트집이 많고 성의가 없으며 약간의 공이 있으면 콧대가 높아지고 배가 나와서 말을 잘 듣지 아니하나니 나를 만난 보람이 어디 있으리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인터넷 경전에서 보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찾은 본문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받들면서 콧대가 높아지고 배가 나온다는 표현에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제가 살이 많이 찌고 배가 더 나와서 그런데요. 배가 나온다는 것은 나태해진다는 것이고 대종사께서 이를 경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 종토가 아이들하고 같이 배산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힘들다고 안 간다고 어제도 땡깡부리면서 따라갔는데 오늘부터는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콧대가 높아진다는 것은 암안심이 생기고 위로 스승이 없는 마음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제 마음을 잘 살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교단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법동지들로서 콧대가 높아지고 배가 나와서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의 말을 잘 안 듣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행복의 세 가지 조건 중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본문을 통해 공부하고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삶의 가치는 자기의 욕심을 떠나서 대중을 위해 일하는 삶에 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자리이타, 나아가 무아분공의 삶을 목표로 사시는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